안녕하세요. HJ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현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김종갑 지음의 코이의 꿈을 찾아라 읽어드린 다음 부분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읽어드리려는 이 부분은 웨이터의 법칙, 따뜻한 마음, 슬기로운 교사, 웨이터의 법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당신에게 친절하고 웨이터에게 무례하다면 그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 내용을 읽고 저 개인적으로 많이 감동을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신학기를 앞두면 그해 학급 학생들이 명렬표를 받는다. 소위 담임 선생님들이 첫 단추이다. 나도 그랬지만 담임으로서 맡겨진 학생들의 이름을 처음 읽어 내려갈 때 설렘 반, 두려움 반이다. 그만큼 학급 운영은 교육 철학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가르침과 배움이 교차되는 지점이다. 그 시간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급 경영이라고 하는가 보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 수준도 제각각이고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저마다 목소리를 가지고 참여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 목표를 가진 학부모를 만나야 하고 학생 수십 명을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이끌어야 한다. 만약 학부모 면담이 약속되어 있다면 해당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은 필수이다. 대다수 학부모는 문제를 가지고 학교를 찾는 편이어서 그 발걸음이 무겁다. 보통은 만나는 동안 시선을 보면서 대화하지만 불편한 심기의 학부모라면 교사는 안중에 없다. 교사와 시선을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교사는 학부모가 왜 방문했는지, 어떤 상황을 말하고자 하는지 관찰해야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등식이다. 아무리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머니 라고 하는데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라는 표정이더라도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교사라는 자리는 그런 것이다. 교실에서 갈등을 안고 있는 학생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학부모와 교사가 반드시 손을 맞잡아야 한다. 이때 학교라는 질서 안에서 학부모 세계를 공감하며 대면해야 한다. 불쑥 학부모의 심리 안으로 두 발 모두 옮겨 놓는다면 낭패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치 않은 경험이지만 불합리한 위계 질서의 밑바닥에 노출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밑바닥을 경험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어 대면하는 법을 체득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뜻밖의 만남이라도 감사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학부모를 안내하게 된다. 교육 사상가이자 실천가 파커 제이 파머는 교실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또는 학부모를 대면하는 기술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성과 감성, 영성이 통합되듯이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시야를 통합적으로 넓혀주는 인식을 제공한다. 특히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 가르침과 배움이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엄정하면서도 따뜻한 가슴을 가진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나쁜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격이나 인품은 표정에서도 드러나는 법이다. 교사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서서히 실금이 생기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쁜 교사의 표정을
만들어낸다. 신학기의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다가 만약 두려움이 훨씬 커진다면 나쁜 교사라는 위기 경보를 울리는 셈이다. 올바른 가르침은 서로 연계되어 작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이 교사를 두려워하고 동료 교사와의 소통이 불통이라면 어떠하겠는가? 자신의 내면이 충돌하는 현장은 결국 인격의 균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숨어서 해결하려고 해서 문제를 확대하기도 할 것이다. 거짓된 자아 안에서 잘못된 선택이 계속되기 쉽다. 그래서 교육은 따로따로일 수 없다. 교육이론은 교육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하고 교사 스스로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할 때 건강한 교사, 슬기로운 교사로 통합적인 교육을 강조할 수 있다. 소위 전통적인 교육은 엄격한 교실 문화를 강조했고 교사가 매를 들어도 될 만큼 교사로서의 권위가 지나치게 존중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학생 중심의 교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 현장이 이대로 옳은지 그른지 논란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간혹 학부모의 가치관이 왜곡되면서 학교 교육에 대해 과민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있다. 언젠가 교무실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지켜보니 자녀의 영어 실력이 뛰어난데 어째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수상하지 못했냐며 학부모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학부모는 대회 심사가 정당한지 의심스럽다며 대회 담당 선생님과 지나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심지어 대회 성적을 공개하라는 등 녹화 영상을 제공하라는 등 하여 담당 교사는 난처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학부모가 생떼 수준으로 교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교장이든 교감이든 함부로 나서서 대응할 수도 없다. 이런 경우는 교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낼 만큼 막무가내 학부모였지만 그럴수록 기다려야 한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천지라서 분노하고 싶더라도 교사의 말은 조심스러워야 하고 방어적 자세이면서 동시에 진정성 있게 응대해야 한다.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처세하려고 하기보다 일관성 있게 설명해야 한다. EBS 지식 채널 2 그 사람의 품격 편을 시청한 적이 있다. 미국 방위산업체 CEO 빌 스완슨이 정리한 33가지 비즈니스 규칙 중 하나인 웨이터의 법칙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방영한 내용이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한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던 웨이터가 실수로 한 고객에게 와인을 쏟았다. 그 고객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신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지배인 나오라고 해! 라고 말했다. 이 사람과 동석한 사람은 브렌다 반스라는 의류업계의 거물이었다. 의류 비즈니스 계약을 위해 미팅 중이던 브렌다 반스는 그 모습을 보고는 계약을 취소하고 말았다. 웨이터의 실수에 대처하는 모습이 평소의 모습과 지나치게 상반되었다면 바로 그 모습이 본래의 인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직장인 55.9%가 서로 폭언이 오가는 원인은 상대방의 언어 습관 때문이라고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고
인격이라는 것이다. 이 법칙은 당신에게는 친절하고 웨이터에게 무례하다면 그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며, 만약 웨이터를 함부로 대할 정도라면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얼마 전 한 선생님이 이러한 고충을 털어놓았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실시간으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업이 끝날 무렵에도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수업을 마친 후 그 학생을 위해 30분간 1대1 보충 수업을 하고 나서 수업 내용을 물었는데 뜻밖에도 수업 내용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답변을 하더란다. 1대1 수업조차 듣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간혹 언행 문제로 학생을 훈육하려고 상담실에 오라고 하면 이미 떨떠름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왔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의도적으로 삐딱하게 주저앉는 경우가 있다. 바르게 앉으라고 해도 온갖 핑계를 대면서 꼬박꼬박 대꾸한다. 이럴 때일수록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교사 자신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교사의 마음가짐이 거울처럼 그대로 보이기 때문이다. 혹시 웨이터의 법칙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학교장은 교직원을, 교사는 학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상대방이 자신보다 힘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미 웨이터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학생들에게 예외가 아닐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권위적인 태도일 수 있다. 웨이터의 법칙을 통해서 조금 더 사람을 대하는 방법, 또 어떻게 나보다 힘없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제 개인적으로는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다음은 성장하는 학급 경영 솔루션 파트 2입니다. 6번째 이야기, 아이들과의 첫 번째 부대낌은 착각. 파레토의 법칙, 전체 원인의 20%가 전체 결과의 80%를 형성한다. 롱테일의 법칙,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 많이 들었던 법칙인데요. 어떻게 학급 경영의 이야기를 풀어내셨는지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경영은 교사 개인의 문제일 수 없다. 아무리 교사 가치관에서 교육이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교사인지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시선을 확장해야 한다. 학교장은 아무래도 교육보다 교육 사업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러나 학교 경영도 이정표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업무든지 아무런 검증과 절차 없이 순서를 바꾼다면 앞선 운전자가 좌측 깜빡이를 켜지 않고 좌회전을 해서 뒤따른 차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선행자가 업무 순서와 진행 방향을 잘 확인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교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고 한 괴테의 말처럼 진정한 교육은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점, 마일스톤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은 필수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일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면 용기 내어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난 일이다. 신학기를 앞둔 2월 마지막 주 월요일 신입생 예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충남 대천 임해수련원으로 떠났다. 담임을 맡은 1학년 2반 교실에 모여든 아이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김종갑 선생님이야. 와, 김종갑 선생님! 학교 운동장엔 대절한 버스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버스로 1시간 반을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반별 숙소가 정해지고 우리 반 아이들의 숙소는 5개 방에 학번 순서대로 10명씩 배치되었다. 그런데 정말 어색한 분위기였다. 아이들이 짐 정리를 하느라고 그런지 정적만 가득했다. 저녁에 레크레이션이 시작되었다. 서로 친해지도록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다. 같은 반끼리 친구 이름 외우기, 태어난 달이 같은 친구들끼리 모이기, 팀과 팀이 상대방을 서로 소개하기 등등 아이들이 어찌나 즐거워하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 4, 5 모여 이야기꽃을 피울 거라고 짐작했으나 큰 착각이었다. 급기야 몇몇 아이들은 방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곤혹스러웠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했다. 담임을 맡은 아이들과의 첫 번째 부대낌이었다. 나는 각 방 대표 2명씩 10명을 불러 해결 방안을 의논해 보라고 하였다. 하지만 크게 드러내서 언쟁할 이유가 없었는지 티격태격하던 분위기도 어느덧 사그라들었다. 마침 준비된 과자들을 건네주면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내 판단은 그랬다. 수련회가 끝나고 1달이 지났을 때였다. 10명의 대표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건 나의 착각이었다. 수련회에서 힘들어하던 지혜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좌측 깜빡이를 켜지 않고 운전한 것과 같은 문제를 발견하였다.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일이었다. 10명에게만 건넨 과자가 말썽이었다. 10명, 20%만 문제를 해결한 꼴이었다. 나머지 40여 명, 80%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불을 끄고 부스럭거리며 과자를 먹은 아이, 수다 떨다가 잠을 설친 아이, 이런저런 불만이 쌓인 아이 등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파레토의 법칙이 생각났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전체 원인의 20%가 전체 결과의 80%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또 자신의 정원에 심어놓은 완두콩의 80%는 20%의 완두 줄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 원리에 적용하여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파레토의 법칙이다. 학교나 학급은 20% 학생들이 전체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는 대부분 성과에 집착하여 상위 20% 학생들을 중점 지원하는 심화반을 별도로 운영한다. 우수대학에 몇 명 합격했는지가
그 학교 평판이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또 수업을 하다 보면 우등생을 중심으로 수업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면 나머지 80%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배제되고 만다. 이는 우등생 외 나머지 학생의 자존감에 심한 타격을 준다. 마치 공부가 전부인 듯 결과 중심의 가치관과 불필요한 경쟁심을 불어일으킨다. 아이들마다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되기보다 성과를 만드는 부속품처럼 보는 것은 아닌지, 더 이상 성적만으로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시간은 끝났다. 오죽하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겠는가. 파레토의 법칙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학습 능력의 80%는 집중력을 발휘한 20%의 시간에 이루어지며 수업 내용의 80%를 이해하는 학생 또한 전체 학생 수의 20%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법칙은 자칫 승자 독식의 불평등한 가치관을 고착시킬 수 있으나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그 사회의 주류는 상위 20%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학급 운영 측에서 분석한다면 80%의 학생들이 성과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20%의 우등생과 그 밖의 80%의 학생들의 공존과 공생이 20%의 가치를 가져온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교사는 20%의 우등생과 80%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관찰해야 하며 시의적절한 상담과 진로 지도를 병행해야 한다. 이를테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롱테일의 법칙은 크리스 앤더슨이 주장했는데 80%의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론이다. 서점에서 주요 매출을 차지하는 신간 코너의 20%가 베스트셀러이며 출판 흐름을 이끄는 것 같지만 변함없이 독자를 만나는 스테디셀러와 함께 80%의 책들이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80%의 판매량이 베스트셀러의 총 판매량을 능가한다. 교사는 파레토의 법칙이 말하듯이 학생을 경쟁시키기보다 롱테일의 법칙으로 학급을 이끄는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신뢰를 얻고 학급 운영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80% 학생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파레토의 법칙과 롱테일의 법칙을 동시에 학급 운영에 적용한다면 학생들은 20%에 속하든 80%에 속하든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는 관심과 신뢰 안에서 공동의 가치에 기여할 수 있다. 정말 이 마지막 세 줄이 진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